솔루션 공간인데, 자, 이거는 되게 이론적이에요. 여기서 한번 얘기하고 나서는 이제 앞으로 한 학기 동안 이 얘기를 별로 듣지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게 이제 인공지능의 기본적인 컨셉인데,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특정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한 모델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문제 공간 또는 problem space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 problem solving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저 문제 공간 내에서 시초 상태에서 최종 상태로 어떻게 내비게이트를 해서 가느냐를 결정하는 걸 문제를 풀어간다고. 그래서 이 문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저렇게 네 가지 요소, 제한 조건이라고 하는 것과 도작자라고 하는 것과 시초 상태와 목표 상태, 저렇게 개념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 개념화된 모형을 가지고서 사람은 저렇게 문제를 갖다 풀어나간다 라는 게 General Problem Solver라고 하는 AI 아키텍처. 그래서 이 AI 아키텍처를 가지고서 처음에 만들었던 게 그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머신, 이걸 가지고 만들어요. 어떤 문제가 됐던 어떤 영역이 됐던 사람들이 저런 구조를 갖다가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인공지능 시스템도 저런 구조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랬다가 폭망했죠. 왜냐하면 시스템이 뒷받침을 안 해주니까, 폭망을 하고 이제 그 다음서부터 스페셜라이즈된 AI가 됐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모든 문제 공간을 사람들이 어렴풋하게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문제를 풀 거야. 그리고 솔루션 공간도 어렴풋하게 나는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 이 사람들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을 거야. 나는 개발자 입장에서의 모형이 솔루션 공간. 그래서 결국 유스플리스라는 것은 뭐냐? 유용성이 높다는 것은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문제 공간하고 개발자 머릿속, 개발자라고 하는 건 이제 사업자예요. 그러니까 제공해주는 사람. 제공해주는 사람 머릿속에 있는 솔루션 공간이 서로 일치가 아닌 매핑이 됐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니즈를 가지고 이렇게 현재 상태에서 목표 상태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제공해 주면은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을 거야. 이 두 가지 모형이 싱크가 됐었을 때, 그때 유스플리스가 높아진다 라는 게 이 General Problem Solving이라고 하는 AI의 기본을 이루는 이론적 아키텍처.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인공지능 엔진들도 만들었고 시스템들도 만든 거죠. 그래서 조금 정리하자면은, 이제 사람들 머릿속에는 현재 상태, 내가 가고자 하는 상태, 근데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움직이는데 어떤 제한 조건들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하는 문제 모형하고 그 다음에 솔루션 공간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싱크를 시키는 게 유용한 시스템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가치라는 것. 그래서 아까 질문했었을 때 needs하고 want 그리고 value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현재 상황에서 목표 상태로 가는데 현재 상태를 위해서 뭔가가 필요로 하는 상태가 needs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갖다가 필요로 하는 것 이상을 넘어서 더 많은 것을 갖다 걷고자 하는 게 want.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충족시켜 줬을 때 value가 나와. 그러면은 결국 유용하다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생각했었을 때 머릿속에 나는 이런 니즈를 가지고 있는데 나의 현재 상태는 이런데, 그게 뭐예요? 아까 여러분들이 경험 모형 이야기를 하면서 as is 경험이라고 했던 그 as is 경험이라는 게 현재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그 to be 모형으로 가고자 해요. 사람들은 환경적인 이유 때문이든 본인 자신의 변화 때문이든 이런 그 환경적인 그런 프레셔로부터 새로운 경험 쪽으로 가고 싶어요. 이제 그 점을 갖다가
머릿속에서 사람들한테 우리는 당신이 이런 밸류, 이런 언맷 니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언맷 니즈를 요렇게 충족시켜줘서 당신한테 밸류를 줄 거예요.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 그걸 우리가 멘탈 모델이에요. 이게 굉장히 새로운 단어들이 많이 막 튀어나와서 이해하기가 되게 복잡하고 또 추상적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 배고파. 니즈. 뭔가를 먹고 싶은데 기왕이면 맛있는 거 먹고 싶어. 원체. 그래서 내가 방금 전에 저기 가가지고 빵을 사왔어. 그러면은 뭔가 솔루션이 생겼어. 그리고 내 머릿속에서 나는 이제 배가 고픈데 저기서 나온 빵을 갖다가 사가지고 조금 이따 있을 대학원 수업 시간에 먹어야 되겠다. 라고 하면 내 머릿속에 심성모형이 생긴 거예요. 나는 이런 밸류를 가지고 있고 이런 니즈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해결해 가지고 나의 언맷 니즈를 갖다가 충족시킬 거야. 그 사람 속에 머릿속에 있는 그 모형을 우리가 멘탈 모델이에요. 그래서 그 멘탈 모델을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심겨 주어야지 시스템이 유용할 수 있다. 라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멘탈 모델은 크게 4가지 모형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얘, 가치 모형입니다. 얘가 나한테 어떤 가치를 줄까? 빵을 보면 얘는 나한테 허기짐을 갖다가 없애줄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빵은 또 나한테 이 먹는 거에 대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둘 다 굉장히 중요한 가치죠. 그러면은 내가 어떤 시스템을 봤었을 때 쟤는 나한테 어떤 가치를 충족시켜줄까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그게 가치 모형이고, 그러면은 기능 모형, 근데 걔는 어떻게 쓸까? 이게 기능 모형이고, 구조 모형은 그래서 걔는 어떤 구성 요소들이 이거 안에 안고가 들어있고 바깥에 크리스판 그 외피가 있고 그 중간중간에 뭐 이런 쫀득쫀득한 그 빵질이 있다. 이런 구조를 갖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표현 모형이라는 거는 냄새는 이런 빵 냄새고 색깔은 이런 노릿노릿한 색깔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먹었을 때 바스락 소리가 난다. 이런 게 표현 모형. 그래서 이런 요형들이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전달돼야지 그 시스템의 유용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HGI 3.0, 즉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심성 모형들은 되게 복잡해. 왜 복잡하냐? 옛날에 일반적인 시스템은 만들어 놓으면 그걸로 픽스돼서 쓰면 되는데 이 인공지능 시스템은 만들어 놓고 우리가 사용함에 따라서 점차 변해가요. 그러면 시스템 자체가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머릿속에 처음에 심성 모형을 딱 넣어놨다가 한 달 정도 쓰고 나서 봤더니 내가 한 달 전에 썼던 애하고 얘하고 굉장히 다른데 실제로 그런 시스템이 대부분의 인공지능 시스템. 다이나믹하게 학습을 하고 그 학습된 결과를 갖다가 시스템에다가 반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다 그 컬렉터하고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뭐 주기적으로 보통은 2주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해요. 그렇게 2주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갖다 하게 되면은 계속해가지고 그 시스템의 가치나 모형 자체가 변화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고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마다 나름대로의 머릿속에 있는 모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머릿속에 있는 모형들이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 특히 옛날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그 모형들이 사람들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정확한 모형을 제공해 준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가치는 수단적 가치. 이게 아까 우리 경험 모델에서 intrinsic, extrinsic attribution 그 기인점이라고 얘기했던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수단적 가치라는 거는 당장 그거를 사용하는 것 자체는 별로 재밌지 않은데 그걸 함으로써 뭔가 새로운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툴로 사용하는 엑스터널한 거고, 인터널한 거는 실제로 그걸 사용하는 과정 자체에서 가치를 갖다 얻는 인터널한 거. 그래서 그 한 가지만 강조를 하자면은 하나의 가치만 제공하는 시스템은 거의 없어요. 뭐 옛날에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특히 디지털 시스템은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여러 가지 가치를 제공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랬을 때 중요한 게 무엇인지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요. 제일 망하는 케이스가 한 서너 3개 정도인데 3개가 동일한 우선순위를 가지는 가치다. 그러면은 이거는 만든 사람도 헷갈리고 쓰는 사람도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밸류 모형의 제일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우선적으로 충족시키려고 하는 가치가 무엇인가. 그리고 서브로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가치들은 어떠한 가치들인지. 이러한 것들을 갖다 디파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유용성의 세부 요인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두 가지 서브 요인이 있어요. 하나는 에피카시. 이건 이제 디지털 헬스의 도메인에서의 얘기예요. 디지털 헬스의 도메인에서는 이걸 내가 사용함으로써 실제로 건강상의 이득이 있었는지를 보는 거고, 환경 적합성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사용 환경에서, 다양한 사용 환경에서 사용했었을 때 어느 정도의 그 효과를 갖다가 제공할 수 있는지, 이게 환경 적합성이고요. 그래서 유용성과 관련돼서는 이런 그 평가 척도들을 내놨어요. 아까 우리 사용자 만족도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런 평가 척도들을 가지고서 이 시스템이 유용한 시스템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평가를 하는. 마찬가지로 이 유용성 말고 환경 적합성도 이런 환경 적합성에 대한 평가 척도들을 갖다가 쭉 내놨어요. 특히 이거는 이제 USFDA에서 내놓은 평가 척도인데, 이런 척도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유효성하고 환경 적합성이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같이 가는 것 같지만 서로 상충적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효성을 막 높이다 보면은 환경 적합성이 내려가기도 하고, 환경 적합성을 막 올리다 보면은 유효성이 내려가기도 해요. 그랬을 경우에 결국에 둘 다를 높이는 거는 되게 어려운 거고, 우리 시스템은 내가 만드는 지금 이 서비스나 프로덕트는 어떤 데에다가 좀 더 비중을 두어서 만들 거다 라는 걸 갖다가 우리 이제 나중에 사용자 분석, 스테이크홀더 애널리시스를 할 때 유효성에서 이 유효성과 환경 적합성의 상대적인 중요도가 어떻게 되는지 라는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유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unmet needs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밸류를 제공하는 것. 근데 그런 밸류를 갖다 제공한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들이 원하는 기능을 전부 제공해서 그만한 unmet needs를 풀어줄 수 있느냐 하는 거고, 이걸 갖다가 이론적인 그 측면에서 본다면 문제 공간, problem space하고 solution space, 그 솔루션 공간으로 나눠서 볼 수 있고, 이제 이 공간에 대한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그 추상적인 모형을 심성 모형이라고 하고, 그 심성 모형 속에는 가치, 기능, 구조, 표현에 대한 모형들이 있다. 그래서 그 세부 요건으로 에피카시, 유효성과 환경 적합성이라는 세부 요인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유용성의 중요한 요소들 중에서 내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시스템은 어떤 가치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특히 유효성과 환경 적합성 측면에서는 어떤 쪽에 더 많은 웨이트를 줘서 진행하려고 하는지, 이거를 파악하는 것이 유용성의 원리에서 여러분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제일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강의 내용인데요.
혹시 내용 중에 질문이나 코멘트 있는 사람 하나 정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문제님. 융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AI의 역할이 그러면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신성능이라는 것 자체가 추상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AI가 알고리즘을 통해서 구체적인 추상적인 신성능에서의 구체적인 언맨 이미지를 뽑아내는 게 인공지능의 역할이라고 설명해 주신 게 맞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인공지능이 제공해주는 밸류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 모형, 가치 모형을 파악을 할 때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변화해 나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해 나가는 가치 모형을 다이나믹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의미인 거지 인공지능 자체가 밸류 모형을 파악해 주지는 않아요. 그러면 AI의 역할은 어떻게 될까요? AI의 역할은 유용성에서의 AI의 역할은 내가 AI를 갖다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대한 거지 이 유용성 자체를 결정하는데 AI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는 언맨 니즈를 사람들의 언맨 니즈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포인트를 잡습니다. 끝나고 추가적으로 질문.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